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건선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의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루이피부과 이혜웅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의 조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정기헌입니다.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들일 텐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확실하게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 피부는 건조한 피부와 관련돼서 자주 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주 씻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뭐 가을, 겨울엔 또 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건조해지는 피부는 네. 이제 건선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자주 씻는 거는 건선에 좋지 않고요. 네네. 특히나 그 뭐 때를 민다든지 이런 자극은 더더구나 안 좋고요.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미지근한 물로 10분 정도 전후로 가볍게 샤워만 하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씻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보습제를 충분히 씻고 난 후에 발라가지고 이제 네.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건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건선에는 건조한 게 좀 치명적이군요. 건조해서 건선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네. 건조하면 건선이 많이 나빠지죠. 나빠지는 거죠. 네. 더 악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바닷물 해수욕 건선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어떤 곳에 가서 해수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왜죠? 그리고 사해나 뭐 그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네. 해수욕을 하는 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해수욕이 좋다, 뭐 일광이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몸을 태우고 그렇게 하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세모. 사해는 그게 연구 결과가 나온 건가요? 예, 사해에서는 그 좋다. 기후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해 바다에서 스파를 하고 하는 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선이요? 네. 그럼 다른 선생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수욕이 건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덴마크에서는 우리의 일반 바닷물보다 염분이나 미네랄의 퍼센트가 훨씬 높은 높죠. 좀 특수한 바다죠. 예, 사해 바다에서 네. 해수욕을 하고 햇빛을 쬐는 네.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 근데 그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그냥 햇빛만 쬐는 사람들보다는 네네. 조금 좋을 수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 장기적인 데이터나 안전성에서 그게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들에서조차 그런 기후요법은 건선에 기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네. 이렇게 해수욕을 하고 햇빛을 쬐는 다음에 오히려 그 부위에 화상을 입고 그 화상 입은 자리로 건선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을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바닷가 해수욕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셀린, 건선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죠. 건선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은 네. 건선 병변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더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증가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검사를 해보면은 경표피 수분 증발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건선 병변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조해지기 쉬운 병변이니까 거기에 바세린은 네. 밀폐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습제 중에서도 조금 더 이거를 갖다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은 건조한 걸 줄여줄 수는 있지만 건선 병변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세린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선에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거랑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네, 아니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건선의 쑥, 창포잎 등의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X군요. 쑥, 창포잎 이런 것들 민간요법 효과 없습니까, 선생님?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민간요법들이 네. 증명이 안 됐어요. 100% 증명은 안 증명이 됐다. 안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선이 굉장히 만성 질환이고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그렇죠, 고통을 받다 그렇죠. 보니까 자꾸 이걸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까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하고 많이 찾아다니세요. 네. 그래서 뭐 쑥, 창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민간요법 많고 또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연구를 해보거나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딱 증명된 거는 없어요. 100% 증명된 것은 없다.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건선 환자분들 진료를 보고 있으니까 네. 뭘 했는데 나빠져서 갑자기 나빠졌어요. 뭐 하셨어요? 보면은 뭐 했어요? 뭐 무슨 뭘 먹었어요? 뭘 했는데 뭐 좋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를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소문처럼 들리는 치료는 좀 조심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고, 뭐가 좋다더라. 네, 항상 정확한 정보를 이제 얻고 특히 의사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신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자외선, 일광욕이 건선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헬스욕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일광욕이나 자외선 요법이 도움이 된다. 우리 정기현 선생님 한번 답변을 좀. 네. 일광욕이라고 한다면 자연의 햇빛을 쪼이는 건데 그렇죠. 이 자연의 햇빛은 파장에 따라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모든 파장대가 다 건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도 자외선, 그 중에서도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 파장대가 건선에 효과적이고 안전해서 광선 치료 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광욕에도 이 파장대에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햇빛을 노출해주고 일광욕을 하는 것은 건선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햇볕에 노출되거나 그럼 오히려 그 부분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건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그렇죠. 일광욕은 하루 도움이 종일 되는 것 땡볕에 같습니다. 있으면 막 저녁에 후끈후끈한데. 네. 자, 여섯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체중과 건선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건선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체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심한 건선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 환자 중에서도 더 심한 건선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소위 말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가 상당히 높은 군에서 네네네.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선 환자들에서 보다 보면은 네?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분들에서 생길 수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같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당뇨, 그렇죠. 고혈압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연관이 아까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건선 환자에서 연관이 있는데 그게 체중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건선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상관관계가 확률적으로는 있다라고 높을 수 얘기합니다. 있다. 그래서 체중도 조절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갑자기 뚱뚱하던 분이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면서 건선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살찌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비만인 분들이 네. 똑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 뭐 물론 이제 치료할 때 약물 용량이나 이런 것도 체중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만 예. 그렇게 체중을 결정해서 고려해서 결정을 해도 비만인 분들이 좀 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통계적으로는 좀 많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체중 관리는 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간 수치와 건선 치료 관계가 있다? 건선과 간 수치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 건선을 치료할 때 네.
간 수치가 영향을 주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죠.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라 그러면 네. 건선 치료를 선택할 먹는 약이나 주사약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건선 치료를 이제 먹는 약 같은 걸 하다가도 간 수치가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은 약 치료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이게 건선과 간 수치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팩트 체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주는 건선 심화학습입니다. 건선의 동반 질환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